패밀리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? 기초대사량이 좋으면 에너지를 펑펑 많이 쓰게 돼서 살이 잘 안 찌고, 반대로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에너지를 아껴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남게 돼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?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일단 기초대사량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.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해야 되죠.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.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나폴리 의대의 15년도 연구를 보시면 하루에 쓰는 총 에너지 소비량 TDEE가 이걸 100이라고 쳤을 때 기초대사량은요 70%나 됩니다. 3분의 2가 넘는 수치예요. 운동과 일상생활 등 몸을 움직여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총 20% 정도니까 그 3배가 넘는 칼로리가 기초대사로 소모됩니다. 또 버몬트 의대 04년도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6%의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하루 1680에서 2320 칼로리 이 범위 내에 있었어요. 이 범위 내에 있으니까 하위 5%하고 상위 5%를 비교해보면 거의 6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자, 하루에 600칼로리이기 때문에 이게 10일이면 6000칼로리, 30일이면 무려 18000칼로리가 되는 거예요. 기초대사량이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고, 또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에 왜 기초대사량이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예요. 그렇다면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이걸 늘리는 게 가능은 할까요? 일단 요거 하나는 제가 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. 기초대사량은 유전, 성별, 연령, 키, 인종, 체중 등으로 타고나는 게 굉장히 큽니다. 제가 이렇게 생겼고 박보검 씨는 박보검 씨 얼굴인 것과 같습니다. 다만 제가 요 얼굴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더 안 좋아지겠죠? 상황이 더 악화가 되죠? 반대로 제가 그나마 열심히 세수하고 눈썹 정리도 좀 하고 머리도 좀 하고 지금처럼 하고 있으면 그나마 훨씬 낫잖아요. 자, 그거랑 기초대사량이랑 똑같습니다. 기초대사량을 무슨 막 50% 상승, 100% 상승, 제 얼굴을 박보검으로 완전 바꾸고, 자, 이렇게 완전히 큰 차이를 나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. 거의 불가능한데, 자, 내가 타고난 수준에서 10에서 20% 정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. 다만 한 가지 방법으로 확 잘생겨질 수는 없잖아요. 머리도 하고 눈썹도 하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씩 잘생겨지죠. 자, 그런 것처럼 기초대사량도 한 가지 방법으로 막 확 좋아지고 이런 건 없고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조금씩 기초대사량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.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죠. 기초대사량 올리는 방법 첫 번째, 충분한 수면 취하기. 신진대사를 올리는데 웬 잠이냐? 운동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하실 텐데요.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신진대사를 올리기는커녕 신진대사가 도리어 낮아져서 큰 손해를 보게 돼요. 이 브로디 의대의 10년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잠이 들면요 신진대사가 15% 정도 느려져요.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깨어 있을 때 신진대사가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러면 결과적으로 하루에 총 이 신진대사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. 잠이 부족해지면 당을 대사하는 기전이랑 이 에너지 연소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. 또 펜실베니아 대학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수면을 한 10일만 제한해도 우리 몸이 지방을 대사하는 방법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도 하죠. 구체적으로는 잠을 못 자면서 몸이 비상 상황에 들어가면 몸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지방을 더 많이 합성하게 된다고 합니다. 즉, 잠이 부족하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고요. 또 대사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싶다면 일단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것부터 기본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방법 두 번째, 근육 만들기.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 증가 방법이죠. 다들 이것만 하면 되시는 줄 아는데 이것도 당연히 되긴 됩니다. 콜롬비아 의대 10년도 연구에 따르면 근육 1kg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13칼로리를 소모합니다.
따라서 근육을 많이 만드는 만큼 내가 원래 있던 것보다 추가로 많이 만드는 만큼 하루 수십 칼로리씩 이득을 볼 수 있겠죠. 물론 이 수치가 엄청 커다란 건 아니에요. 이거 하나만으로 다 끝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겠죠. 하지만 기초대사량 늘리는 다른 방법들과 이걸 병행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방법 세 번째, 물 적당히 마시기. 훔볼트 샤리테 의대의 03년도 연구에 따르면 500ml의 물을 마시기만 해도 기초대사량을 일시적으로 30%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찬물보다 열 생성 효과가 클 수 있다고도 했고요. 하루에 250ml씩 8잔의 물, 즉 총 2리터를 마셔주는 게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. 방법 네 번째, 단백질 잘 챙겨 먹기. 단백질은 뭐 근육 생성을 위해서도 다들 잘 드시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게 기초대사량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워싱턴 의대의 05년도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사량이 30%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동시에 탄수화물을 줄인다면 당연히 뭐 체중 감소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방법 다섯 번째, 유산균 먹기. 유산균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. 이건 장내 세균총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장내 세균총이란 게 뭐냐면 우리의 장 안에 있는 세균 등의 다양한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. 유산균은 그 다양한 세균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로운 녀석들 중에 하나이고요. 이 장내 세균총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. 특히 대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. 워싱턴 의대의 13년도 연구에서 인간 쌍둥이 4쌍의 장내 미생물을 쥐에다가 이식을 해봤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란성 쌍둥이 4쌍에서 한 사람은 비만이고 한 사람은 마른 사람이었습니다. 즉 쌍둥이랑 유전자는 똑같은 상황에서 장내 세균만 다른 사람 4쌍 8명을 이렇게 이식해 본 거예요. 놀랍게도 쌍둥이 중에 마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은 쥐들은 날씬한 상태를 유지했고요. 그 중에서도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은 쥐들은 빠르게 체중이 증가했습니다.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. 본 연구는 장내 미생물, 즉 유산균이 음식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흡수된 에너지를 이용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. 참고로 에너지 흡수하고 이용하는 게 제가 대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즉 기초 대사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따라서 좋은 유산균을 매일 잘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어요. 물론 이 기초대사량이란 게 타고나는 면도 크고 우리가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무척 많죠. 따라서 손쉽게 기초대사량을 막 한 번에 막 팍팍팍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하다 보면 조금씩 기초대사량을 계속 좀 늘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요 분명히 여러 가지 존재해요. 그리고 애초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기초대사량 증가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얘네가 다이어트에도 전부 다 도움이 되는 팁들이거든요. 그래서 하시면 손해가 분명히 없습니다.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기초대사량을 늘리셔서 다이어트하고 요요 방지, 정말 중요한 요요 방지, 이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블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